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아, 가을은 점점 깊어지고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가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에, 저는 주로 이제 에,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외식 물가가 또 많이 오르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어, 어, 음, 그 학교 이제 다닐 때의 어, 시골의 풍경,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시골에 가면은 또 풍경 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시골에 지금에 가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의 고향에 떠나온 지가 지금 한 50년, 한 50년, 한 50년 됩니다. 한 60년 됩니다. 음, 60년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고향에 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살던 동네에 와서 살고, 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어릴 때 좀 나이가 좀 있던 어른들은 다 죽고, 가봐야 고향이 아니라 외지에 가는 것 똑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가보면은 내가 어릴 때 있던 사람들은 다 거의 죽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릴 때 조금 40대, 30대 된 사람도 죽고, 그나마 이제 명이 좀 긴 사람들만 이제 몇 명 아는 사람이 있고 거의 없습니다. 가봐도 모르니까 생판 모르니까 저 외지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고향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농막을 하나 갖다가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 살던 고향이다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이 원래 부모님이 짓던 땅이 이제 있어서 그 농막을 하나 갖다 놨어요. 농막을 갖다 놨는데 지금이 농막을 갖다 놨은 지가 한 12년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한 12년 전에 한 680만 원 컨테이너 박스 구조 개선 집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이것저것 운반비 합쳐서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또 굴삭기로 그 길을 내고 또 컨테이너 박스 세울 자리 정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길을 만들고 하는데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 한 돈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은 12년 됐는데
지금은 그게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6m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전기도 끌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화조는 끌지 않고, 그리고 상수도도 그까지 들어오긴 오는데, 저짝 집에서 이 농막까지 끌어오는데 9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900만 원.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한 500m, 600m 정도? 그 집에 상수도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있는 데서부터 우리 집까지 한 500m 정도 되는데, 그까지 끄는데 90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상수도. 그래서 지하수를 팔까 해서 지하수를 파봤는데 그것도 물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근데 꾀름직하잖아요. 요즘에 뭐 지하수도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상수도 낫겠다 그래고 나중에 돈 돌아가면은 지하수는 이제 파서 허들의 물로 쓰고, 그 양쪽 그 상수도도 끌고, 그 다음에 지하수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지붕은 안 만들고 그냥 갖다 놨는데 12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쌩쌩합니다. 그게 그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수입 수출할 때 그 배에다 싣고 다니는 그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 그 컨테이너 박스는 얇고, 금방 사가서 못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울렁거려요. 탕탕탕 소리가 나고. 근데 이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는 원래 그 외국에서 이제 수입한 물품을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지게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고 싣고 싣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잖아요.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일반 컨테이너 박스도 만들잖아요. 이 공장에서. 그런 거는 그 지게차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밑바닥이 내려쳐지고. 그러니까 단단하지요.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가 보니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지만 일반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면 울렁울렁해요, 밑에가. 그리고 바람에도 잘 날아갑니다. 거기에 우리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는 완전히 깡통에 빈 박스라도 한 2톤 500kg, 2.5톤 나갑니다. 2.7톤 이렇게 나가요. 빈 그 컨테이너 박스라도 2.7톤이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그 컨테이너 박스는 얇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향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우리 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있거든요. 날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우리 박스는 일반 공장에서 만드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태풍 때문에 날아가서 완전히 종이 조각처럼 완전히 흔적도 없다. 바로 옆인데 우리 그 컨테이너 박스는 까딱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그 공장에서 만드는 일반 컨테이너 박스를 할까 아니면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를 할까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좋다. 그걸로 해라. 좀 그 폭이 좁지만은
그거 해라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 갖다 놨는데 이제 그 3년마다 이제 갱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3년 연장을 하라고 또그 통지서가 날라오면은 또 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시골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그 전원주택 겸 이제 농막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안에도 잘 꾸미고 지붕도 만들고 상수도도 끌고 전기도 끌고 뭐 정화조도 묻고 그 뭐 집이나 다른 뭐 집이나 똑같아요. 그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지역은 됩니다. 그 안 되는 지역은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놓고 쓰라 그 냄새 나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갖다 놨는데 이제 그 집을 하나 지을까? 그럼 전원주택 이런 거 짓지 말고 컨테이너 박스 12m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6m짜리 하나만 딱 갖다 놨는데 12m짜리 그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6m짜리도 있고 12m짜리도 있고 12m짜리 한 4개만 그 연결을 해가지고 2층까지 연결해서 올리면은 전원주택 그 면적이 나와요. 그 튼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은 집도 있습니다. 애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마을이라고 아주 전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멋지게 만들어낸 마을이 컨테이너 박스 그 마을촌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구경도 간다고 해요. 그게 이제 조금 그 단가는 좀 적게 들어가지만은 뭐 크게 전통 주택 기존에 집 짓는 방식으로 짓는 거나 뭐 단가가 뭐 비슷해요. 사실상 보기 생각에는 적게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그 방한 공사하고 그런 것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12m짜리를 4개를 갖다 연결을 딱 하면 돼요. 2층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2층 집이 되죠. 그래 위에 이제 지붕을 하고 그러면 그 4개를 딱 연결하면 되잖아요. 12m짜리 연결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층 집입니다. 4개가 되죠. 10m, 10m. 10m짜리를 2개를 딱 놓고 그 위에는 또 2개를 딱 얹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을 딱 해놓으면은 탄탄하지요. 기초도 다 하면 돼요. 기초도 이제 정식 그 주택 건설 허가를 내면은 그 기초 공사도 합니다. 그 콘크리트를 타설 해가지고 철근을 받고 거기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단단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을 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건축해도 건축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울에 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차를 주말에 가서 끌고 와가지고 한가한 데 가서 이래 있고 말이요. 그게 좋더라고요. 농촌에 가가지고 그 힘들게 일을 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농촌이라는 데가 다 초록색이잖아요. 나무도 있고 바로 산 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푸른 들판을 봐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 서울이나 도시 이런데 그런 농촌 같은 풍경이 있나요? 없잖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눈도 좋겠더라고요. 맨날 들어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눈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있고 거기서 제가 내비게이션에다가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 주소지를 딱 치면은 지도상에 딱 나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그 지번이라든가 주소를 넣으면은 안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나비라든가 이 내비게이션 업체에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그 등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소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업체가 많더라고요.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지도를 첨부해서 다 등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주소를 그쪽으로 등록을 해다와. 그래서 주소도 그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등록이 되면은 우리가 그 우체국에서 그 주소를 검색할 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길 안내도 다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소지를 가르쳐 주면은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에다 찍으면은 딱 안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서 그렇게 했나? 그래 내가 시청에 가가지고 그 이 주소지를 등록해다와.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다 내비게이션 회사 업체에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등록을 다 하고 정식 주소지를 등록해달라. 정식으로 그 주소지가 등록이 되면은 그 가정 가정집하고 똑같은 그 등록이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그 시청에 가서 그렇게 주소지를 등록해달라 하면은 그 시청에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그 이사를 와가지고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서 사시려고 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면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와서 내가 살림을 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끔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어디 이제 그 배달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식을 주문할 때 그까지 배달 주소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배달이 어렵다고 만날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등록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거기서도 배달을 시키면은 그 배달하는 사람들도 그 주소지를 다 보고 오잖아요. 정확하게 뜹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올려놨지 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똑같은 위치가 지도상에도 나오고 길 안내가 나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원래 내비게이션 업체에다가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이제 시청에다 등록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이제 그 등록은 하지요, 나중에. 그래서 주소도 지금 완벽하게 있습니다. 지금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걸러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농막인데, 거기에 그 주민등록 이전이 주민등록을 그 주소로 옮겨도 되느냐. 그러니까 된다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주소지가 등록이 되면은 그 주소지로 그 전출 신고가 되고 동사무소 가면은 전입 신고도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살면 됩니다. 살아도 돼요. 이제 살면은 이제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거기서 이제 그 농막이라는 게 원래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제 집이 있어서 거기를 본거지는 거기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 땅이 옛날에 시골에 부모님들이 죽고
땅이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워낙 머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며칠씩 와서 이제 자기도 하고 농사를 지라 해서 농막 제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원래 그 농막 제도라는 게 그 근본 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은 그걸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농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이다. 그러면 당신 1가구 2주택이다. 그래서 그 1가구 2주택 혜택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관계 업체에다가 이제 그 항의 그 청원을 내 가지고 농막에서 지금의 내가 그 전에 그 직장에 다닐 때는 잘 나가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 가지고 펄펄 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병이 걸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 또 돈 다 들어가지고 쓰고 이것저것 쓰다 보니 지금 거러지고 됐다 나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다. 요즘에 그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옛날에 영화만 보면은 그 사람 얼굴이 맨날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나이는 먹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그 방송에서도 그 섭외가 잘 안 들어와요. 옛날 마침 젊었을 때야 이쪽 오너라 저쪽 오너라 뭐 방송 케이스가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냥 쇄도하게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돈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죠.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은 전화도 안 오고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 섭외 전화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기초생활자로 추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추락을 해서 그 지경에 와 있는데 일반 회사 조그만한 데 다니다가 정년퇴직 해가지고 몸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돈도 많이 들어가서 완전히 파산이 됐다. 그래서 내가 여기 농막이 있는데 와 지금 산다. 이 살림은 다 있는 걸 농막에 농막이 지금 이게 6평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3, 40평에 살던 살림을 그거 다 갖다 놓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살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살림 보관하는 보관 업체한테다가 맡겨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살림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것만 거기 갖다 놓고 나머지 시시한 거는 살림 보관 창고에다가 월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보관하고 여기에 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시청에다가. 그러니 사정상 밖에서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거 갑자기 1가구 2주택으로 보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게 세금도 나옵니다.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농막에 사람이 완전히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거기 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완전히 경매에 날라가가지고 다 없어지니까 거기 와 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와 조소를 옮겨서 산다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당신들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아버지 어머님이 준 땅이다. 근데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느냐. 어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농막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농촌이 전부 다 그 빈집이 많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도시로 몰리고, 그래서 지역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빈집을 가서 살 수는 없어요.
빈집을 가서 살려면은 수리하려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시시한 곰팡이 냄새 뭐 이런 거 다 제거를 하려면은 차라리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6평, 7평짜리 깔끔하게 된 데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위생적이고 돈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농막이가 산다는 얘기죠. 그 농막이가 가지고 살면서 그 자기 땅이니까 거기서 채소 이런 거 재배해서 먹고 주소도 거기도 옮겨서 사는 사람 많아요. 주택으로 보려면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택으로 보려면 봐라.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는 정화조를 놓지 못하고 간이 화장실을 놓으니까 냄새 나서 죽겠다. 이 사람이 이 기초생활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지금 여기 왔다. 그런데 여기도 그 정화조도 파지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맨날 시청에 가고 농림식품부에다가 그 청원서를 올리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정화조를 놨더라고요. 얼마나 쫓아다니겠어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 말아먹었던 재산을 이제 복구하겠다. 그런 데 가면 또 건강도 좋아지잖아요.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농사 짓고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 주택으로 보지 말고 그 농막으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시청이나 이런데 농막 규정을 보면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라 할 수 없잖아요. 철거를 하라. 철거 안 하면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겠다 해도 그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막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의 그러잖아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잘 나갈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은 이게 환경 파괴가 점점 돼서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돈벌이도 안 되고 하면은 나중에 거지가 된다고 그런 식으로 농막에 가서 산 꼴이 된다는 게 앞으로 점점 늘어나 가지고 농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거의 40% 50% 국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농막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역에 사정상 너무 딱해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농막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농막이라고 해놓고는 그걸 이제 그 펜션으로 이용하고 관광객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이제 운영도 하고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고 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청에서 이래 봐서 강력히 그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법대로 하지만은 그 케이스바이스가 다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경기도나 서울에서 지하철 문턱에서 거러지 하다가 왔다. 그랬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농막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서 죽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다.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했지만은 그 아침 새벽에 나가면은 그 지하철 그 샷단문 옆에는 그 거러지들이 수두합니다. 그 거러지들도 그 계급이 있습니다. 왕초 그 거러지는 지하철 출입구 바짝 안쪽에 와서 자고, 그다음에 좀 신출내기 같은 거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입구에서 좀 멀리 떨어지면 더 춥거든요. 그 추위를 피하려고 술을 먹고 자면은 동사가 더 심하게 됩니다. 얼어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다가 이제 왔다는 얘기요. 갈 곳은 없고, 그래 마지막 부모님이 준 땅은 팔아먹을 수 없고, 그래서 자식들도 반대로 하고 그 판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지금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걸 마지막으로 판다고 그러면 다 팔아먹고 이제 그것까지 팔아먹나 이제 자식도 나하고 이제 의절을 끊겠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도 아니다. 만일 팔아먹으면은 그렇게 그 자식들이 으름장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이 점점 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농막 사태도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정말로 사정이 딱해서 와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서울 지하철 뭐 이런 데, 역전 이런 데 거러지가 수두룩하게 나중에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이게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도 오르고 환경 파괴가 점점 되고 하면은 우리가 그 국제 유니세프에서 이제 전 세계 빈국 나라에 그 후원을 하자 해서 캠페인식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후원하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하면서 후원을 독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점점 생깁니다. 뭐 앞으로 만일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것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